폭락하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일본 맥주의 한국 수입이 97%나 급락했고 일본 맥주의 매출은 거의 제로에 달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맥주 브랜드로는 아사히 맥주가 있고, 그리고 BK 뉴스가 전해드렸던 바대로 일본의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 또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죠. 다만 이 두 기업의 경우 한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아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주가 대폭락의 사태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해당 기업은 바로 일본의 대표적인 스포츠웨어 기업인 데상트입니다. 일본 기업이라는 확실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사히나 유니클로와는 다르게 데상트가 데상트 코리아를 통해 한국에서 추진 중인 브랜드들은 일본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크게 각인되지 않는 전략을 써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데상트, 데상트 골프, 르꼬크 골프, 먼싱웨어, 엄브로 등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들 브랜드들 중에 적어도 한 개쯤은 접해보신 바 있으실 듯합니다. 바로 이 데상트라는 기업에 대해 일본의 비즈니스 저널이 기사를 보도했고,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은 충격적인 주가 폭락의 진상, 이토추가 비판한 한국 외다리 타법 리스크가 표면화되고 있다입니다. 기사는 이런 데상트의 주가 부진 배경에는 회사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 큰데, 글로벌 경제 둔화 추세가 선명해지는 현 시점에서 데상트가 한국에만 의존해온 것이 큰 원인이라고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상트의 지분 30%를 갖고 있던 일본 굴지의 거대 종합 상사인 이토추 상사가 데상트의 해외 사업 전략에 대해 한국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한국 의존 경영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데상트 이사회가 회사의 가치를 저해해야 하고 주주의 공동이익을 침해한다며 데상트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주식 공개 매입을 선언하고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을 시작한 부분도 주가 폭락의 한 요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상트는 기업 전체 매출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65%로서 일본 기업 전체 기준에서 보았을 때도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에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좌우되기 쉬운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한일 갈등으로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아 실적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데상트는 사실상 한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외다리 타법 기업으로서 기업의 전체 해외 매출 중 한국에서의 수익이 자그마치 56%나 되는 구조이고, 지난해 전체 매출 1,424억 엔 중에서 한국에서의 매출액이 722억 엔이었는데 현재 전후 최악이라 불릴 정도의 한일 관계 악화와 일본 불매운동이 데상트의 한국 사업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과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이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도 데상트의 최대 주주인 이토추 상사 출신의 새로운 데상트 사장 오제키 슈이치가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에 대해 한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향후 실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한국이 수익의 기둥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새로운 매출 증가를 목표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내는 체질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제키 슈이치 사장은 한국 의존 상황의 위기 타개책으로 중국에서의 사업을 확장하여 중국을 최대 수익원으로 육성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그러나 기사는 현실적으로 최근 중국 경제는 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중국 인건비의 급등이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많은 기업이 중국을 떠나고 있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의 소비 심리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데상트의 새로운 기업 전략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요약해보면 데상트의 주가 대폭락과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 요인들이 모두 한국과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요. 대주주가 한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업 경영 방침에 대한 불만 때문에 기업을 적대적으로 인수한 사건으로 기업의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한일 갈등으로 인한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것이 기업이 위기를 만든 하며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협상의 난항 전망과 한국은행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0.25% 전격 인하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탄 것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해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벌이는 경제전쟁이 위험자산을 굴리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삼성전자 등이 중국의 화학회사에서 불화수소를 주문했다는 소식은 일본의 소재 관련 기업에 큰 악재를 안겨줬습니다. 모리타, 스텔라와 같은 기업들은 4에서 5%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경제지들은 한국 업체들이 수입업체를 다변화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불화수소를 받을 것이라는 뉴스가 상당한 동요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 일본 언론에서는 삼성전자의 불화수소 라인을 중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는 중국의 업체를 곧바로 탐방하면서까지 취재하는 열기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막상 한국의 거대 업체가 일본을 빠져나간다고 생각이 되자 그것은 너무 큰 손해가 아닌가 하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된 언론 보도는 결국 일본의 불화수소도 중국에서 원료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국의 수출 규제를 촉발한 것이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불화수소는 98% 중국산 원료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에서 불화수소의 원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문제는 중국은 반도체 굴리를 하다가 미국의 장비 수입 금지 등 막혀버려서 이젠 반도체를 전적으로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제대로 물건을 받지 못한다면 중국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IT 및 첨단기기 제품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생기며 이것은 곧 일본을 여러 가지로 압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를 생산 못하게 하면 일본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회사들의 컴플레인뿐만 아니라 중국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예측을 일본 스스로 하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앞으로 불산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경우 심각한 경우 일본의 불산 관련 재료를 끊거나 굉장히 적은 양을 공급해 자신들이 한국의 공급량을 급격하게 늘리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과거 일본의 스미모토 화학의 경우처럼 순식간에 반도체 수지 점유율을 중국과 대만에 뺏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에 가까운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글로벌 공급 사슬망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으며 일본 한국 수출 규제 관련한 기업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드래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면 한국에서는 힘든 이 와중에서도 핵심 기술 개발과 적용을 하였다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8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관광청이 한국과의 긴장 상태로 인해 일본 관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히로시 타바타 국장은 개인 관광객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며 한일 분쟁은 일본 관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는데요. 그러나 타바타 국장은 한국의 분위기로 봐서는 한국 관광객이 일본에 오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계속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상케이 신문에서는 방한 관광객 소비액 8조엔 달성이 힘들게 됐다며 이유로 한일 관계 악화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방일 관광객은 올해 1월에서 6월 약 38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하였다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수치도 중국에 이어 2위이고 소비액 또한 큰 한국을 일본의 단골 손님이라고 전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우려하였습니다. 일본 여러 언론에서도 한일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일본 경제지표 또한 좋지 않게 발표되면서 일본 경제를 우려하는 시선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니케이 신문에서는 재무성이 18일 발표한 일본의 1월에서 6월 무역수지가 8,888억엔 적자가 났다고 보도하였고 18일 도쿄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일 분쟁으로 힘든 와중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18일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역대 최고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12GB LPDDR5 모바일 D램을 양산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양산에 이어 16GB LPDDR5 D램도 선행 개발해 모바일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니스트 김경록 교수 연구팀은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세계 최초 초절전 3진법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전해지는데요. 현재까지 사용되던 2진법 기반의 반도체보다 3진법 반도체는 처리 속도가 빠르고 소비 전력도 더욱 감소된다고 전하였습니다. 김경록 교수 연구팀은 소비 전력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누설 전류를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통해 반도체 소자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상태로 구현하는 데 활용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에도 삼성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인데요. 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공급사들에게 모든 자재를 90일치 이상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전해집니다. 삼성은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재고 확보를 우선 해놓겠다는 전략으로 재고 확보에 필요한 추가 비용과 재고가 남았을 경우 비용도 모두 삼성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합니다. 삼성전자는 공문에서 늦어도 8월 15일까지 안전재고 확보를 당부하였다는데요.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이 8월 22일부터 시작 예정이지만 한국에서 광복절을 기점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방문한 이유가 물량 확보가 아닌 일본 협력사들의 양해를 구하러 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각화를 해야 하고 소재 다각화로 인해 피해가 될 일본 기업을 위로하러 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때문에 한일 모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 요소를 대비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신 우리나라 산업계 애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